가난한 노인 여성이 야채를 팔고 있고 호화로운 정장을 입고 사람들이 오가는 호화빈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비싼 차를 운전하는 남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상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70이 넘은 노부인 란 여사는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시든 야채 꾸러미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진실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낯선 사람 뒤에 숨은 비밀은 무엇일까? 화빈 시장 모퉁이, 뜨거운 정오의 햇살 아래 람 부인은 작은 야채 가판대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고 패치가 붙은 셔츠가 그의 마르고 수척한 몸매에 꼭 맞았다. 시든 야채 묶음과 노란 잎사귀 몇 개가 그녀의 지친 삶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거기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그녀를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갈 거라는 걸 알면서요. 생선을 파는 마이 씨 등의 상인들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며 손님을 초대합니다. 반면에 람 부인의 마구간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 희미한 윤곽으로만 보였습니다. 람 부인의 인생은 상실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건설 노동자였던 그녀의 아들이 직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은 마치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베어내는 칼과 같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인 손자 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은 대학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순종적이며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하지만 공부와 생활비에 드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가족의 오랜 빚까지 겹치면서 그녀는 매일 시장에 가서 야채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야채 가판대는 작고 검소하며 매일 아침밭으로 가서 팔 수 있는 야채를 하나하나 사온 덕분입니다. 그녀는 큰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손주들을 돌볼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매력적이지 않고 신선하지 않은 야채들은 마치 인생이 그녀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시장의 작은 구석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앉아서 시든 야채 묶음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는 결의로 가득 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람 부인은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인내심과 결의로 빛났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영원히 그런 어두운 나날로 밀어넣을까요? 시장의 이 구석에 부유하고 신비로운 남자, 한 씨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는 왜 람 부인에게서 야채를 샀을까? 그리고 람 부인도 예상치 못한 그 미스터리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의미 있고 인간적인 스토리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더운 오후, 람 부인은 작은 야채 가판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야채 묶음은 햇볕에 시들어 있었지만 람 부인은 그 중에서 많이 팔지 않았다. 아무도 그 단순한 야채 가판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가기 위해 물건을 챙기려고 할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색 차가 천천히 들어와 시장 모퉁이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키 큰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았고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지나치게 거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피부가 먼지 낀 포장도로에 살짝 닿았고 시장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그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해 보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큰 노점에는 들어가지 않고 남 부인의 야채 노점으로 곧장 갔습니다. 우아한 남자의 가벼운 발소리를 제외하고는 시장은 섬뜩한 침묵에 휩싸였다. 야채 가판대 앞에 선 판 씨는 남 부인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야채 한 줌 한 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노랗게 변색된 야채 묶음들이 이제는 그가 마치 귀중한 물건을 사려고 고르는 손님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돌보고 있었다. 남 부인은 혼란스러웠다. 여기 내 야채를 사시겠어요? 그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감히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진지한지 아니면 동정하는 듯한 손님들이 한 농담인지 알 수 없었다. 선택한 후 판 씨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야채를 저에게 팔아주세요. 남 부인은 놀라서 재빨리 대답했다. 이 모든 야채를 가져갔어? 하지만 더 이상 신선하지 않아. 다른 곳을 찾아야 해. 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많은 돈을 내려놓았고 그로 인해 노부인은 놀랐다. 그 금액은 야채 한 줌의 실제 가치의 2배 이상입니다. 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아니요,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적당한 가격만 필요해요. 하지만 판 씨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삼촌. 당신께 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야채 묶음을 들어 올려 줄기에 넣었다. 그는 떠나면서 돌아서서 남 부인에게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차가 거리의 군중 속으로 재빨리 들어갔고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 부인은 거기 서서 손에 든 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엇갈린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고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고 믿을 감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심은 시든 야채 다발은 하루 종일 아무도 보지 않던 것이었는데 그 우아한 남자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 주변에서 마이 씨와 같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왜 여기서 야채를 사겠어요? 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가 썩은 야채에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겠어요? 그의 의도는 뭐예요? 라고 말했다. 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돈 뭉치를 내려다보며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눈을 가렸다. 그녀는 이 이상한 도움에 감사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마음속으로 이것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왜 여기에 와서 그런 이상한 짓을 했니? 이 모든 의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답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베일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이후로 그 신비한 남자의 모습이 여러 날 동안 남 부인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야채 가판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왜 내 야채를 다 샀을까? 그는 정말로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불쌍히 여겨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람 부인이 방금 야채를 꺼냈을 때 친숙한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모든 눈은 반짝이는 검은색 차가 천천히 멈춘 작은 모퉁이로 쏠렸습니다. 여전히 우아한 모습을 유지한 채 판 씨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 람 부인의 야채 가판대로 곧장 향했습니다. 판 씨는 별다른 말 없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서 남은 야채를 모두 사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사지 않을 시들고 노랗게 변한 야채 덩어리를 귀중한 물건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차 트렁크에 넣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람 부인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채를 왜 그렇게 많이 샀어?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까? 람 부인은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판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야채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람 부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판 씨의 말은 신비롭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 진지해서 그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주변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란 씨와 자주 대화를 나누던 생선 장수 마이 씨는 반쯤 농담조로 어쩌면 그는 너무 부유해서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는 걸지도 몰라. 왜 썩은 야채를 사겠어?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아니면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람 부인을 놀리고 싶은 걸까요? 그 소문은 람 부인의 마음속 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녀는 판 씨를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람 부인의 마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속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2주 동안 판 씨는 계속해서 그녀의 야채 가판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매번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야채를 다 샀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반복은 람 부인을 호기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나요? 그렇다면 더 이상 야채를 사지 마세요. 업신여김을 받고 싶지 않았던 그 예상치 못한 질문에 판 씨는 약간 놀랐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단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삼촌. 저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당신의 야채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은 람 부인으로 하여금 반박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가라앉힐 수도 없게 했다. 이런 단순하고 시든 야채들이 정말로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 그녀는 믿지 않았지만 판 씨의 눈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과 같지 않았습니다. 람 부인은 기쁨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판 씨가 떠날 때마다 그녀는 텅 빈 야채 가판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행운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의 시작인가? 판 씨의 거듭된 등장은 람 부인을 혼란스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호아빈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란 씨를 선택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질문은 란 부인만의 질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판 씨의 모든 행동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차분한 겉모습 뒤에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는 다음 회의에서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호아빈 시장 전체가 폭우로 텅 비어 버렸습니다. 남 부인은 작은 야채 가판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른 손은 추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단골 손님조차 시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야채 묶음은 질퍽거렸고 이를 팔 수 있다는 그녀의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습니다. 그녀가 짐을 챙겨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탄 씨의 친숙한 차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탄 씨는 야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에서 내려 검은 우산을 펼치고 곧장 난 부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삼촌,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어딘가로 데려가 드릴게요. 그의 말은 남 부인을 놀라게 했고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조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직 야채를 씻어야 해요. 탄 씨는 그녀를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요. 난 당신이 꼭 봐야 할 곳으로 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남 부인은 잠시 주저하였지만 탄 씨의 인내심 앞에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야채 껍질을 가져다가 트렁크에 넣고 차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차에 탄 건 처음이었고 기분이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차가 황량한 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비가 앞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렸다. 남 부인의 마음속에는 수천 개의 질문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탄 씨가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침내 차는 로터스 자선의 집이라는 작은 집 앞에 멈췄습니다. 표지판은 오래되었지만 비 속에서도 글자는 또렷하게 보였다. 탄 씨는 차에서 내려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내 야채는 항상 여기에 있었어요. 이걸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들어가자 그녀의 눈앞에 따뜻한 장면이 나타났다. 넓은 방에는 수십 명의 외로운 노인들과 가난한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단순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 부인은 주위를 둘러보다 삶은 야채, 야채 수프, 볶은 야채의 시선이 멈췄는데 모두 익숙한 음식들이었다. 자선 단체에 있는 한 노부인이 다가와서 탄 씨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탄이 또 왔어? 당신 덕분에 오늘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 부인은 움직이지 않고 서서 오래된 스카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야채 꾸러미는 이제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감정의 쇄도를 느꼈고 계속 의심해온 것에 감동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습니다. 탄 씨는 그녀의 놀란 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당신이 사신 야채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자선단체인 여러분의 야채를 후원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노력이며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돕고 싶고 동시에 당신이 만든 야채 꾸러미가 여기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 부인은 말을 잃었고 탄 씨의 말에 목이 메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가 빠진 노인들이 야채를 하나하나 먹고 있고 아이들이 음식을 하나하나 기쁘게 집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야채 꾸러미에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제 인생이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한 각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멎었습니다. 람 부인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자선단체의 집을 떠났다. 그 이후로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야채를 수줍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행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람 부인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람 부인이 지금까지 쓸모없다고 여겼던 야채 꾸러미는 이제 그녀에게 의미 있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몇 센트를 벌기 위해 시장에 물건을 나르지 않고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가져올 뿐입니다. 다음 날, 그녀가 야채를 시장에 가져갔을 때 그녀의 눈은 이상하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로 모든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생선장수인 마이 씨도 이런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오늘 남 부인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야채는 평소와 같이요. 하지만 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용히 일하며 각각의 야채를 더욱 조심스럽게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탄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대화가 더 이상 짧은 문장으로 제한되지 않고 더 친밀해졌습니다. 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반삼촌, 당신은 더 이상 시장에서 야채를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제공하고 싶어요. 처음에 람 부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독립적으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탄 씨의 설득을 듣고 그녀는 새로운 직업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즉, 호아센 자선 기금의 자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은 그녀에게 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와 자원봉사자들은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포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달합니다. 가끔 그녀는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운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동안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력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탄 씨와 이야기하면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전에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하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나누는 법을 아는 것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탄 씨는 그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람 부인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람 부인은 더 이상 작은 야채 가판대에서 조용히 지내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람 부인의 삶은 단순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나 손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남 부인의 삶은 바뀌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호아빈 시장 모퉁이에 붙어 있습니다. 매일 남 부인은 야채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작은 야채 가판대는 더 이상 조용하고 숨겨진 구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야채만 파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야채를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손자 민이 밝은 얼굴로 그녀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방금 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남 부인은 감동하여 민을 껴안았고 주름진 얼굴에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에 들렀는데 야채만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란씨 부인과 오랜 친구처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민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되어 기뻤던 일과 새로운 삶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직하게 살고 나누는 법을 안다면 나는 여전히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것이다. 이야기는 남 부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남 부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키우는 작은 야채 묶음은 그녀와 손자의 식량일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인생은 때로 매우 혹독하지만 그 혹독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의 삶에 완전히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